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이래 이야기하기가 참 저런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정말 통일까? 정말 통일까? 정말 잘할까? 주식 차트를 정말 잘 볼까? 참 기대가 되죠. 올 5월달부터 이제 시장 시황 및 기타 내용들을 조금씩 올려드렸는데 이래저래 아니나 다 할까 어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야 될 때 안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 드렸고, 내가 여기서 해지 상황이라서 이 부분 안 오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7대3. 일단 결론은 지금 안 내리고 이야기를 이제 짚어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주식하게 된 동기가 방송국 TV 때문에 주식을 다들 했단 말입니다. 그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토요일 9시 12분 정도 되는데 마이크를 월요일 9시 10분이네요. 저 벽시계가 좀 빠르네. 9시 10분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게 이제 그 녹화해 놓은 게 아마 열어놓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조금 한 2, 30분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 자동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로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수로 국산차 수입자. 그 다음에 내 유튜브를 전문가 뭐시 두 분이 듣고 있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뭐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뉴스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데미지가 어떻게 오느냐 라는 이야기를 내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만 잘 귀담아 듣더라도 여러분들은 손실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어떻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그걸 먼저 한번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내가 한번 드려볼게요. 드려보는데, 문제는 우리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주식을 1990년도 중반 때부터 주식을 해서 IMF, 그다음에 유먼 사태, 9.11, 1999년도 9.11 테러 다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주식하면서 상패도 한번 당해봤던 사람입니다. 상패도 한번 당해보고 1,000만원 넣어가지고 30만원 건졌던 그런 그 내용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도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그다음에 주식하면서 전국에 방방곡곡에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잘한다는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해본 사람입니다. 대화를 해본 사람. 그래서 그런 그 무궁무진한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그 뉴스에 나오는 내용과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는지 전달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첫 번째, 지금 코로나 뭐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거 1순위로 하지 말고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를 왜 먼저 하느냐. 뉴스가 제대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내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뉴스가 안 맞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요즘 뭐 부자가 되고 자동차 웬만하면 뭐 BMW, 벤츠, 아우디 웬만한 사람 10명 중에서 2사람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수입차 개나 소나 다 타고 다닙니다. 요즘 수입차 타고 다닐 돈 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거 안 타죠. 만일에 이제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최소 7 시리즈 탑니다. 또는 이제 자동차를 잘 알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 포르쉐라든지 마세라티 이런 쪽으로 남들이 안 타는 거. 요즘 BMW, 벤츠, 아우디 타는 거는 개나 소나 우리 소나타 타고 다니면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요즘 자동차 판매가 하면서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수급이 안 돼서 자동차가 판매가 안 된답니다. 출고가 안 된답니다. 출고가. 아따, 내가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그런 이야기들만.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동차가 반도체 수급이 안 된다고 뻔히 그래 나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출고가 안 된다 그러는데, 자동차 업종 계시는 분들 내 목소리 잘 듣고 계시죠? 내일 또 미팅 몇몇 분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일요일 날 내가 이제 대화를 좀 해드릴 건데,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도체가 우리나라만 합니까? 뭐 반도체 강국입니까? 우리나라가 뭐 강국이라 하긴 하더라고. 그죠? 그럼 나도 뭐 대한민국에 살지만 반도체 강국인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저 강국이라 하니까 강국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뭐 삼성전자 직원도 아니고 SK 하이닉스 직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게요. 이 코로나 이때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찍었어요. 지금. 응? 1월 11일 날, 2월 11일 날인가 뭐 그럴 거야 이 날이. 2월 11일 날 겁니다. 좀 찍었어요. 이때 어떤 뉴스들이 나왔느냐? 이때 어떤 뉴스 나왔느냐?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기타 실적이 최고조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타 실적이 그래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역시 마찬가지거든.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반도체가 호재라고 주가가 이래 뜬 것들이, 그 많은 반도체 팔았는데 자동차가 출고가 안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 업종에 계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자, 이 기간에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 차가 출고가 안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차가 출고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때 반도체 때문에 출고가 안 됐으면은 자동차만 그렇나? 반도체 들어가는 게 자동차만 들어가나? 삼성전자 직원, SK 하이닉스 직원, 손 빨아서, 손 빨고 있어야 되잖아. 손 빨고, 그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 일을 못 하는데. 근데 실적은 최고래. 실적은 최고래. 아무리 3개월, 6개월 앞으로 땡겨서 본다 손 치더라도, 지금 데이터가 3개월, 6개월 전에는 차가 빨리빨리 출고가 됐었어야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용 인증, 내가 실물을 안 보고 각 국가에서 뭐 이런저런 경제적으로 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다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지 싶어서, 그게 키포인트 그거 넣어서, 거기에 넣어서 이야기를 뉴스로 만들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차량 출고가 안 되는 게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이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뉴스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실물을 아마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면, 아, 이거는 아닐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디젤 차량들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그 뭐야 화물차 운송 대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요소수 넣는 차량 몇 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요소수 뭐 큰 문제는 이제 넘어갔지만은, 어,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과연 이게 그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타격을 받느냐? 최근에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들 소수분들이 운영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을 받겠지만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큰 타격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요소수가 디젤 차량들이 당연히 요소수를 넣고 좋은 차들을 샀으면은 그런 차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뉴스가 맞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출고 안 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니는 안 하나 보고 그래 물어본다 그러면 저 또한 모르죠. 저 또한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던져놓고 지금 어저께 주가 빠진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자동차 출고 안 되는 부분, 계약하면 뭐 한 달, 두 달 만에 나왔던 것들이 6개월, 1년씩 이래 걸린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반도체 영향이 아니라는 거, 그걸 강조드리고 그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인 것처럼. 뭐야, 요소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내용은 들어가 있겠죠, 그죠? 내용은 들어가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걸 이제 만들어 드리고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야기 끝났으니까 두 번째, 어떤 이야기, 데미지.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잘 맞는다고 데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봉으로 내가 이제 주봉 연봉 차트로 내가 가보겠습니다. 네, 90년도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이 시기라 볼게요. 이 시기에 주가가 파동을 북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동을 쳤어요. 미사일 한 방 팍 쏘면 주가가 하루에 2% 3%씩 빠졌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미사일 팍 쐈다. 뭐 그 핵실험 한다. 뭐 기타 무기 실험한다 이래가지고 미사일 팍 쐈다. 이러면은 주가가 2, 3%가 폭락이 왔어. 예를 들어서 1월 1일 한번 미사일 한번 쐈다 손치자 그러면 1월 1일날 3%가 빠졌다. 당일날 아침에 미사일 쏘니까 전쟁이란 이런 겁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1일날 또 미사일 쐈어. 그때는 몇 프로 빠지는 줄 압니까? 이제 2% 빠집니다. 3월 1일날 또 미사일 쏜다. 그러면 1% 빠집니다. 4월 1일날 또 이 미사일 쏜다. 저 새끼들 장난치네. 이제 민감해지지 말자. 빠지지도 않습니다. 5분 잠시 흔들면 한 5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뉴스에서 코로나 뭐 대변이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데미지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큰 데미지는 다 끝났어. 근데 어제 시장에서 주가를 코로나 진짜 우리 개미들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일 주가 반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참 두야. 이 폭락이 나왔잖아. 어? 다 폭락 나왔거든. 근데 우리 시장보다는 우리 저 일본이나 중국으로 한번 볼게요. 폭락 나온 건 사실이야. 과연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까? 아니면 개미 죽이려고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빠져야 될 자리 안 빠져서 그런 살짝 입김 부러진 것 때문에 주가를 단시간에 기관들 외국인들이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큰 손들이 먹기 위해서 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때 되면 막 개미들이 다 아이고 우리 그 한문으로 186 내가 요걸 안 한다 그래서 186 써보면 안 됩니다. 186 됐다 싶을 때 다시 주스 담을 거거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주가를 뺐다는 이야기 이슈만 던지주고 하루 뺐으니까 월요일 하루 더 빠진다 그러면 얘들은 급반등이 나옵니다. 급반등이. 우리가 디커플링이라 그랬잖아요. 국내지수하고 디커플링.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듣고 내가 월요일날 파생하시는 분들 떼돈 될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할게요. 얘들 우리가 먼저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주봉. 우리 월봉으로 넣어볼게요. 월봉 넣어볼까요? 우리가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어? 실질적으로 얘도 빠지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선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야기 던져가지고. 그러나 엘리어트를 만들어내는 엘리어트 파동에 보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파동의 힘에 의해서 빠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오버슈트에서는 크게 밀릴 수 있다고 굉장히 내가 강조를 드렸어요. 코로나 영향은 그냥 이슈를 던지기 위해서 말하기 좋기 위해서 이야기를 던지는 거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그냥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 꼭지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거든. 이제 이게 전부 다 꼭지 정상일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드앤숄더 정상일 때 비트코인도 지금 모래성이라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다운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유가 돼서 폭락이 나온다 이야기했잖아요. 폭락이. 근데 지금부터 다운은 지금 솔직하게 미국 지수는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솔직히 모르겠고 월요일날 만일에 2% 정도 더 빠지면 기술적 반등 크게 나옵니다. 이거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뉴스를 들을 때 그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설명은 내가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드리던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지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이 지금 네가 말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겠다. 공부하세요. 나름대로 그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쉽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분들도 내 말은 잘 안 듣죠. 왜? 하지 말라 했을 때 계속 했거든. 그 다음에 오늘 토요일이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바빴어요. 그 증권 뉴스를 그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뭐 주식 하지 말라 그랬죠. 방송국에서 거지랄병을 떨더라고. 원래는 주식을 언제부터 하지 말라 그래는 이야기 떠드는 게 정석이냐면요. 이야기 떠드는 게 정석이냐면 지나가서 결과론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고점 탈환할 때 있죠. 이 고점 여기서부터 주식 하지 말라고 그래 던져줘야 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러면 이때 꼭지 때 지수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 그 너희 집 식구들 경제 상황 보면 됩니다. 당신네들 지금 이 내 마이크 목소리 듣는 분들 경제 상황을 보면 돼요. 이때 언제야? 2018년도 10월이죠. 2월이가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안전 좀 끼고요. 2018년도 24년 전에 이때 여러분들이 그 소나타 타고 다니다가 지금 소나타 3천만원대 2,500만원대 타고 다니다가 이때 G80을 샀으면은 이 주가를 넘어가면 됩니다. 각각 집안마다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때 소나타 탄 사람이 지금 G80에 삽니까? 사고 지금 타고 다니나요? 경제상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개미들은 힘이 들어서 못한다 손치자 그러면 재벌들 이야기할게요. 재벌들 얘들이 롤스로이스 100대를 들고 있다 손치자. 재벌들이 돈 롤스로이스 이때 500대씩 살 돈을 만들었는가요? 살 돈을 만들었는가요? 적어도 그러면 100대 끌고 다녔으면 재벌들은 100대 살 수 있으니까 100대 끌고 다니 롤스로이스 한 대 그냥 8억에서 10억이니까 그냥 10억이라 생각하고 롤스로이스 10대라 생각합시다. 10대를 샀다 생각하면 이때는 20대를 사야 돼요. 20대 30대 왜? 지수가 신고점을 깼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10배 이상 벌었기에 10% 20% 늘어났으면 지수는 떠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데이터상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예? 개인 상황이 그 중산층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신고점이 생기고 그 위에 고점이 생길 때는 그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수출이 예를 100억 불 했는데 500억 불 갔다 700억 불 갔다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잘 사는 사람 훨씬 부자가 됐다 이러면 또 얘기가 틀리지겠죠. 그죠?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20%가 80%를 이끌어가는데 지금은요 역피라미드 확실한 역피라미드가 돼가지고 이제 20%가요 10%가 이제 90%를 이끌어갑니다. 그 10% 20%가 이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으면 이 신고점 깨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고점을 깰 때는 그 헤드앤숄더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신고점 깨고 나서 다음 신고점 깰 때 그 신고점 깼던 해보다 이때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20년 30년도 돈 가치가 떨어졌겠죠. 이때보다 적어도 그 금액이 삼성전자를 걸려갈게요. 이때보다 2021년도보다 2030년도에 훨씬 많은 수익이 생겼을 때 이 신고점을 깨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입니다. 그런 걸 반드시 아시고 주식 입문하고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방송으로 녹화해 놓고 전달해 주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쉽게 설명을 해 드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나름대로 쉽게 설명드린다고 전달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좋은 그 예가 있으면 또 전달을 내가 해드리는 부분이고 문제는 원료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저희들은 웃죠. 입이 귀에 걸리죠. 예? 왜 입이 귀에 걸리냐? 우리는 준비 다 돼 있잖아요. 자산의 90%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치 걸어놨다고 30% 중에서 15% 가지고
그다음 5%좀 물리는 단타치는 종목 좀 물리는 거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삼성전자 우리 회원들한테 주변에 뭐 내 저 그 주력이한테 가서 문자 보여주려고 하면 됩니다. 자동차 영업하고 쪽에 계시는 분들 삼성전자 이날 정확하게 이날일 겁니다. 이날이 언제야? 11월 23일 날 11월 23일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하면 쪼다라 그랬어요. 거래하면 쪼다라고. 내 회원들 수백 명한테 다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팔아란 말이지 팔아라고. 쪼다가 무슨 말이냐고 전화 안 오는 애들도 있어. 전화 야 이 병신아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정석이라고. 그 매수를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려고. 어? 이 이야기가 뭐냐. 셀트리온 이날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 이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팔아라 했잖아. 이날 손 털으라고. 이날 손 털으라고. 삼성전자 이거 셀트리온은 그 캔들 보면 돼. 그 고점에서.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통일하는 겁니다. 내가 뭐 퍼펙트에 100%는 다 못 맞추더라도 내가 1년 동안 85%는 맞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은 최소 85% 진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80% 정도. 그건 돈 관리도 이제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코피 터질 일은 별로 없어. 기다리면요. 나한테 오는 사람들 네가 그래 자신 있으면 내 돈 좀 많이 벌또 이런 성향을 욕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쫓아냅니다. 내가 욕을 합니다. 상대들한테 내가 뭐라 이야기를 하나. 은행 이자가 1년에 3%다 2.5%다 그러는데 하고 같이 거래하면은 은행 이자 그 3%보다 많이 5%는 1년 동안 수익은 난다. 5%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사기꾼들처럼 저하고 하면요 1년에 한 100% 수익 납니다. 에라이 주차빌라마. 그런 인간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 그리고 이제 복제성이라고 네이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복제성이. 내가 참 대한민국의 존경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젊은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 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복제성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월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요일날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니는 어떻게 할래? 나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대비가 다 돼 있죠. 대비가 어떻게 대비가 돼 있느냐.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월요일 아침에 주가가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이 언저리에서. 선물은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잠깐만요. 이 언저리에서 시작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이 언저리에서 폭탄선을 합니다. 제가 욕심을 잘 안 부리는데 이런 날 욕심 안 부리면 언제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제가 쪼다가 되더라도 욕심 부립니다. 제가 빰을 맞더라도 이런 날은 욕심 부립니다. 욕심. 월요일 날은. 빰을 맞더라도. 왜? 100%는 넣거든. 강하게 슈팅할 때는 해야 돼. 어떻게? 자, 파생을 하는데, 선물을 하는데, 옵션을 하는데,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선물 기준으로 이야기할게. 10계약을 슈팅을 하는데, 월요일날 약간 이벤트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할 때, 380이 깨지거나, 377 전후에서 377 부근에서 377에 1% 전후에 시작하면 10개 잡을 물량 중에서 5개는 장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콜 때렸어요. 콜 때렸다가 콜 때려가지고 3p 이상 바로 올라가면 바로 현금을 하세요. 3p 이상 바로 올라가면 스트레이트 쫙 올라가면 바로 현금을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350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377 이하에서 시작하게 375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무조건 때리 박으세요. 콜로.
콜로. 내가 뺨을 맞더라도 콜 때려야 됩니다. 세 번째, 377 전후에서 시작하는데 콜을 떼는데 10개 잡는 중에서 5개는 콜을 무조건 때리고 기다렸다가 바로 3, 4피가 2, 3피가 수익이 나면 바로 챙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 5개는 375가 깨지면 물량을 다시 잡는 거야. 그러면 377에 잡았던 게 375, 374에 잡으면 중간 가격이 376 정도 될 거거든. 여기서부터는 3피 그냥 380 그냥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옵니다. 그냥 오늘 전화를 내가 몇 통 받았어요. 대표님 월요일날 우리 선물 푸 때려야 되느냐. 전화 끊으세요. 말하기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통화. 왜 실컷 하세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그냥 끊어버리거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때까지 내가 떠들어온 거 이해를 못하니까. 나한테 교육을 그 디테일하게 조금 받았던 분들 몇 분이 있습니다. 내 유튜브 내 전달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그거 듣고 움직이세요. 제발 좀. 그랬더만은 좀 이따가 다시 전화가 와서 어떻게 보시는데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배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꼴죠.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방으로 잡는 게 아니고 상방으로 잡아야 돼. 상방으로. 뭔 말인가 알겠죠? 그 다음 내 유튜브 들으면서 이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내 월요일날 현금화 시켜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물, 주식 다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에서 이렇게 크게 먹을 거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톡, 그 다음에 그 이 이야기 던지기 전에 요즘 그 증권 방송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이 자리 월봉으로 볼게요. 또 스트레스 또 받고 또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괜찮습니다. 조금 좀 정리를 하고 한숨 좀 돌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부드럽게. 내 스타일대로 해야지 이게 좀 재미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내 스타일대로 하지 말라 하니까 좀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조심스럽잖아요. 이 주가, 여기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권방송에서 뭐라 그러면 바닥이니까 지금부터 추매를 해서 쓸어 담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네. 아유, 그냥 발로 주차필라. 오늘 방송국에서도 뭐라 그래 이야기하는 아까 이 이야기 헤드앤숄더 이야기하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뭐 주식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 그랬죠 이때. 그런 소리를 하네. 이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주식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돈 벌어서 지금 현 자리에서 안 한 사람하고 주식 안 한 사람하고 주식 한 사람하고 금전적으로 비교 분석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만큼 빠졌잖아요. 비슷한 자리잖아요. 그죠?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돈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올랐다 빠졌잖아. 그죠? 이만큼 올랐다 빠졌거든? 파란색으로 좀 바꾸게요. 계좌가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기서 1억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마 1억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들었을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 했던 사람은 5천만 원 안 날라갔잖아. 했던 사람보다 5천만 원 이득이라 이득.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확인해 보세요. 안 하면 손실 안 나잖아. 이때가 돈 벌었다고 막 옆에서 자랑하는 사람 있죠. 밥 한 그릇 사두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 안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밥 사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주식 할 줄을 모르니까 증권방송국 전문가들하고 그 사이코들하고 맨날 거래를 시키거든. 거래를.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지금까지 지금 내가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했을지 모르겠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뭐 이야기도 했다 저 이야기도 했다가 또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럽니다. 나도 이제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막 하체도 부실해지고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뭐 정신도 없어지고 뭐 또라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종목들은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선물로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겁니다. 자산의 15%에서 30% 사이 단기적입니다. 단기적. 예를 들어 1000만원 있는 사람은 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1차 매수 자리입니다. 내일. 그거 먹고 나오면은 쉬는 겁니다. 또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또 폭락장 또 나올 수 있거든요. 폭락장. 자, 어디 갔노? 요, 나오나. 차트 탐색. 차트 탐색. 대형주들 좀 열어놓을게요. 삼성전자. 내일 개파락 시작할 거거든요. 개파락 시작 안 하면, 자, 삼성전자가 월요일로 시작할 때, 개파락 시작 안 하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빠집니다. 먼저 빠져도 개파락 시작할 겁니다. 약 한 3% 정도. 여기서 아마 시작할 거예요. 1차 매수하셔도 돼요. 이거는 손해 안 봅니다. 저는 손해 안 봅니다. 1차 매수했다가 여기서 만일에 물리면 5%더 빠지면 매수를 하세요. 삼성전자 5%더 빠지면 삼성전자가 5% 빠지면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그때 매수를 하십시오. 그럼 수익 내고 나옵니다. 5% 이상 수익 내고 나오거든요. 하이닉스는 이만큼 밀릴 거야. 한 4, 5% 밀릴 거야. 10만 원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를 내가 강보합에 시작하면 이것도 사면 안 됩니다. 10만 원 전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물리면 한 7%더 빠지면 7% 정도 더 빠지면 추매를 하면은 먹고 나옵니다. 먹고 나옵니다. 다른 종목들도 갭 하락 시작하는 것들은 단기 이게 악재일 뿐이에요. 내일은 단순 단기 악재. 단기 악재가 없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주가가 악재를 동반해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게 보일 뿐입니다. 짱대 양봉 두 개 나오고 짱대 음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가 자 정리를 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를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니까 올라갈 때 13개월 만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내려갈 때는 우리가 이제 그 20층까지 빌딩이 올라갈 때 뛰어 올라가는데 10분 걸리다 손치자 내려갈 때 몇 분 걸립니까? 5분 만에 내려가 더 빨리 내려가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13개월 만에 이만큼 올렸으면 3분의 2, 약 9개월이면 이만큼 다 내려옵니다. 9개월이면. 그래서 내가 2300, 2500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2700도 이야기하고. 정상적으로, 잠깐만요. 정상적으로 이 자리에서 반등자리, 1차 반등자리가 맞습니다. 맞아서 이 반등이 나왔던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2700포인트 계속 이야기하잖아. 이 자리도 반등자리가 맞습니다. 맞거든요. 그럼 내일 이거 2880, 이 자리도요,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자리예요. 기술축 반등 자리가 조금 더 밀리도 기술축 반등하는 자리가 맞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안 해도 됩니다. 그 악재 없이 흘러내리는 정상적으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내려가는 게 훨씬 낫지. 지금 이렇게 갭을 떼어놓고 업종주서 갭을 떼어놓고 그 월요일 화요일 안 메우면요. 그 더 스트레스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더 많이 빵꾸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상적으로 기술적 반등 자리가 맞고 그다음 2700포인트가 중복되는 반등 자리입니다. 미리 내가 말씀드려 놨습니다. 여기 2700포인트.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실수했다고 이야기를 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난 여기서 자산에 30% 중에서 15%씩 각각 해지 그려놨다 그랬어요. 하방이나 상방이나 3100까지 가는 쪽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 여기 올라오면은 우리 저 팀원들은 여기서부터는 또 억수로 큰 규모로 던지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매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을 건데 제발 여러분들 자산에 있는 돈 아주 귀중한 돈이니까
관리 잘 하시고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잘 들어보고 뉴스하고 반도체하고 코로나하고 그 북한에 대한 뭐 미사일 뭐 실험에 대한 이런 이벤트적인 그 뉴스가 나올 때 그런 주식시장에서 충격받는 데미지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그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야기를 내가 드려놨으니까 참고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귀중하고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 주머니를 잘 지켜주는 수 있는 그런 바람에 의해서 좀 더 깊숙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여하튼 결론은 말씀드렸으니까 월요일 시장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단기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기 매수 타이밍 아셨죠? 단기 매수 타이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은 기쁨을 안고 월요일 시장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여하튼 뭐 그 주변에 이제 그 연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라면 직접 찾아가서 가지고 나한테 오기가 좀 애매하면 직접 찾아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이제 5월달부터 요거 이야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또 짓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내용을 출력을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내드렸어요. 보여줬거든요. 출력을 해서 이 이야기를 이거 거래한 거 5월달부터 내가 거래했던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어떤 계기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출력을 해서 보내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내 실거래에 대해서 혹시나 지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있는지 물어보고 한번 받아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맛깔나는 내용인지 정말 그 조금만 공부하면 다 그 이런 4% 3% 매번 4% 3% 1년이면 50이 주잖아요. 그럼 100번만 딱 2점만 딱 100만원 가지고 3%만 수익 내면 얼마인지 압니까? 100만원 가지고 3%만 수익 내더라도 1800만원 18배 수익률을 냅니다. 보통 3% 이상은 나와요. 2%만 잡더라도 590, 600%인데 700만원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뭐 300이나 500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돈으로 안전하게 주식 거래를 하고 만일에 4%씩 매주 4%씩만 모는다 손치더라도 그 2년만 하면은 돈이 100만 원 가지고 거의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시면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했던 게 이 부분을 가지고 제일 잘했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복재성입니다. 복재성 참고하시고 파이팅 하시면서 너무 기죽지 말고 올인해서 주식 누가 뭐 카드라 해서 주식 사가지고 큰 돈 넣지 말라는 뜻으로 강조를 내가 많이 하는 거니까 적극 참고하고 파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내용 좋은 소식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한번 잔소리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